연세대 의예과 정시로 입학하신 게스트 세 분은 전에 학교는 혹시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고려대학교. 코로나 재택치료를 방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전화로 이렇게 하면서 집 안에서 그래서 이거 끝났다. 진짜 연대의대? 나와라. 내가 들어간다. 정시 준비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1학년 때부터 정시 공부 자체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아예 수시를 버리고 정시 올인하게 된 건 일단 1학년 때 내신을 제가 좀 많이 망치기도 했고 2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하면서 엄마랑 좀 대화를 했었는데 수시를 다 버리고 정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1학년 때보다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은 나한테 증명해라 그러면은 허락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2학년 1학기는 되게 열심히 해서 성적 향상상 이런 것도 막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시고 정시 파이터로서 아예 수시를 다 버리거나 뭐 수업 안 듣냐 이런 질문 받았었는데 그때부터 아예 내신 안 챙기신 건가요? 근데 내신 안 챙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학교 수업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척 하면서 밑에는 수능책 같은 거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묵인 해주더라고요. 정시 공부하는 거를. 저는 특별히 정시 파이터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수시랑 정시 둘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학년 2학기까지는 수시 공부, 내신 공부 쭉 열심히 하다가 겨울방학 때 열심히 정시 공부를 하고 3월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정시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공부 끝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밀고 나가신 거네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게 성적이 높은 대학을 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약간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완전 이제 수시를 잘 챙기는 성격도 아니고 2학년 때부터 정시해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2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좀 성적이 잘 나와서 제가 고3 올라갈 때 처음으로 코로나 이 사태가 터가지고 가정학습을 써서 안 나와도 되게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신도 이미 물 건너갔지 정시를 준비해야겠지 하니까 관리형 독서실 다니면서 매일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정시 공부를 하기에는 최적의 상황. 그렇죠. 최적의 상황이 이제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걸 좋게 활용한 사람들은 그게 강점이 된 것 같고 잘 늦게 안 일어나는데 사용하고 막 그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연대 의대 가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내가 진짜 이렇게 공부했다. 진짜 나는 연대 의대 괜히 간 게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리면은 50점이 나올 때까지 거의 파이널 때는 하루에 실무 6개도 풀었던 것 같아요. 만점이 나올 때까지 모의고사를 수도 없이 풀었다. 만점이 여러 번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확실한 만점을 만들고 싶었군요. 특전사 마인드고 특전사 마인드. 안 되면 되기야. 이것보다 센 거 있어요? 재수종합학원에서 마지막으로 다니던 날 50개의 모의고사를 국어, 수학, 과탐 2개에서 4세트를 표에다가 다 써놨어요. 이날은 어떤 걸 풀고 이날은 어떤 걸 풀고 이날은 어떤 걸 풀고 하고 만약 그날에 이제 100점 못 맞은 게 있으면 그날 100점 맞은 거 볼 때까지 그 민서처럼 똑같이 다시 보고 이제 50일 동안 모의고사를 한 100세트 넘게 풀었던 것 같아요. 50일 때부터는 아예 모의고사를 풀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네, 가신 완전 거예요. 저도 이제 양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센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슬쩍 껴봐도 될까요? 한번 이쪽 분들이랑 약간 결이 다른데 재수 수능 한 달 전부터 저는 진짜 앞으로도 그렇게는 못 산다고 제가 당부 맞나? 자신할 수 있어요. 당부를 하면 안 되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한 달 동안 단 1초도 저는 다른 데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갑자기 옆에 예쁜 여성분이 지나가서 진짜로. 진짜로. 밥 먹을 때도 공부했고 화장실 갈 때도 공부했고 자기 직전에도 공부 생각했으면서 자꾸 씻으면서도 친구랑 문제 내주면서 씻고. 이거 엄청 센데? 말 못하겠는데요, 저? 아, 저는 이렇게 임팩트가 이렇게 세진 않고 다들 좋아하는 공부가 있고 싫어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공부에도. 쉬는 시간에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그냥 했어요. 싫어하는 공부 딱 하다가 쉬는 시간에 안 쉬고 문제 풀면서 쉰단 마인드로. 재밌는 공부니까. 막바지 한 달 전쯤에는 생명과학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수능장만큼의 스트레스를 만들고 싶어서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3개씩 연달아서 풀었었어요. 오히려 극한 스트레스 상황을 받으려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효과 같은. 네, 모래주머니 효과 느낌으로. 여기까지 해봤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다들? 궁금하다 이거. 연대 의대 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순공을 얼마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한 7시간, 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7, 8시간 하루에? 학교 다니면서 하기에는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많은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재수 학원을 재수 종합을 들어가긴 했으니까 일단 시작은 8시였고 끝은 10시긴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녁 시간, 점심 시간, 외출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거 빼면은 10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그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전 압축 10시간 이렇게 효율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일단 재수종합학원을 중간에 끊었었는데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재수종합학원을 끊고 나 혼자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16시간씩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1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에 쏟아 부으셨네요. 그쵸, 마지막에 완전 쏟아부었죠. 아, 그렇게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멘탈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멘탈 관리나 뭐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하셨는지.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공부 스타일을 바꿔서 하루 안에 전 과목을 1시간이라도 무조건 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지하려고 엄청 많은 시간을 골고루 들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적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저는 학교 다 오히려 다른 서 환기시키면서 네, 쉬는 시간엔 전 놀았어요. 반수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한 번은 왔을 것 같은데 힘든 순간은 이제 저는 부평 치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로 내기를 틀렸잖아요.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수능 날에도 실수를 해버리면 그냥 3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구모 때 오히려 저는 구모를 조금 잘 봤는데도 그 당시에 제 자신을 너무 쪼았어가지고 공부할 때 스스로에게 좀 다그치고 스트레스 많이 주는 줬었던 거 재수할 때는. 근데 이제 재수하는 분들 다 똑같이 이 순간이 올 텐데 막 자책하고 막 스스로 이래도 내가 작년이랑 뭐가 다를 바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때들이 올 텐데 스스로 다독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선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신감은 갖되 너무 자만은 하면 안 되고 이게 참 중간선을 찾는 게 그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로이는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왔을 텐데 저는 솔직히 사실 슬럼프가 안 온 케이스거든요. 아예 안 오셨어요? 저는 안 와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슬럼프가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저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해요. 당연히 다 힘들죠. 이거를 슬럼프라 생각하고 괜히 좀 놀아도 되나? 이런. 야, 슬럼프 극복해야지 하면서 오늘 좀 놀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누구에 따라 슬럼프 오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기가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에 맞게. 세 분 다 정시 파이터 영상 봤어요? 네. 처음 깔짝깔짝. 안 봤죠? 나가요. 그것도 안 보고 지금 여기 있어? 거기 영상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쓰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믹서기, 밥을 갈아 먹거든요. 네, 뭐 기저귀도 차고 화장실에 안 갑니다 걔는. 네, 그냥 쌉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이템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정시를 준비하시면서 이건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다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반대로 스마트폰이. 이게 오히려 다들 막 2G 써라 이러는데 현역 때는 사실 2G가 나을 수도 있는 게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애들이랑 끝나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랑 얘기를 하거나를 풀 수 있는데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다 보면 마스크 쓰고 있게 하고 말하고 있는 거 적발되면 바로 벌점 주시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 먹으면서 이럴 때 잠깐 웹툰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는 거는 사실 공부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재수생은 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있다면 네. 가끔 뭐 유튜브 켜서 연고 TV 좀 보고. 그거는 순공 시간에 포함. 오히려 수학이나 과탐 문제 풀 때도 이제 재수종합 선생님들 몰래 이어폰 끼고 이제 하면은 힐링 되면서 에너지가 차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서 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이제 그 이제 원래 독서실에서도 이제 음악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무선 이어폰을 끼면 가끔 후드티, 오셔서 그리고 막 후드티.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노래 틀어놓고 정지된 인강 화면 틀어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인강 듣는 척 노래 맞아. 정확히 그 제목이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상당하고. 맞아. 그런 소소한 게 재밌잖아요. 재수 때는 소소한 거에도 막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타이머를 유용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데 또 모의고사의 생명은 타임 어택이잖아요. 열심히 풀고 다 풀고 나서 바로 이제 풀자마자 탁 타이머 누르고 시간 확인하고 좀 빨리 풀었어. 딱 치는 맛이 있었겠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템이 사실 너무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좀 아프잖아요. 방석. 네, 저는 방석 꼭 중요시했거든요. 제가 애들 거 안 자고 괜찮으면 어디 거냐 물어보고. 그 방석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현역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한 명이 좀 특이한 모양의 방석에 앉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니 거 왜 이렇게 푹신하고 크냐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조용히 교실 밖으로 끄고 나와서 지혜 걸렸다. 어쨌든 그게 노력해서 생긴 거니까 치질은. 친구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의대 갔습니다. 고생했다고 한마디 하고. 친구야 고생했어. 치질 다 나왔지? 각자의 꿀팁, 공부 꿀팁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개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측인데 절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정도는 무조건 생각 속에 담아놓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시간 재놓고 풀기 두 번째는 왜 틀렸는지를 무조건 포스트잇에 써놓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책상에 붙여놨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쌓이겠네요 그러면. 그쵸? 쌓이다 보면 이제 계속 앉을 때 그게 또 눈에 띄거든요. 그 눈에 밟히는 공부가 엄청 좋았고 수능 전에 이제 막 노트
노트를 써간다 하잖아요. 아 수능장에서 볼 네, 수능장에서 볼 노트인데 저는 어떻게 정리해놨었냐면 한 장씩 국어 써놓고 앞에는 이제 나한테 위로되는 말들, 너 열심히 했어, 아니면 뭐, 그리고 뒤에는 내가 부족했던 개념 같은 거, 헷갈렸던 개념 같은 걸 붙여놨던 포스트잇을 수능 전날 그 과목마다 이렇게 전 뒤에 페이지에 붙여놨어요. 그런 걸 해놔야지 이제 개념 헷갈리는 거는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공부 방법보다는 이제 과목별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구과학이랑 수학 말씀드릴 건데, 지구과학은 자기가 컴퓨터가 됐다 생각하면 편해요. 한 번이라도 버벅거린 선지는 쫙 끄어놓고 모아두는 거예요. 차곡차곡 빅데이터 모으듯이 그렇게 다 모아놓으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선지들이 안 나와도 지구과학적인 잡지식이 쌓여요. 이거를 바탕으로 답에 근접하게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수학은 이제 중위권이랑 상위권 나눠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중위권 친구들도 알 거는 다 알아요. 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걸 적용을 못해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스킬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위권 친구들은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오답 노트를 하면은 항상 하는 게 뭐냐, 문제의 개념에 대한 피드백. 이거는 삼차함수의 대칭성을 좀 극한으로 끌어쓰는 거네, 애들이 그것만 이제 외우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수능 같은 날에는 제대로 적용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적어놓고 그 행동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3차함수 대칭성을 쓰고 싶으면 내가 앞으로 변곡점을 좀 뚜렷하게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말을 해두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수식 위주의 풀이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위주로 해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수식으로 풀고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게 그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프나 대칭성을 이용하는 풀이가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계산도 줄으니까 항상 저는 그래프로 많이 시작을 하고 수식으로 푸는 도중에도 그래프나 대칭성, 주기성 이런 거를 이용할 거리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수식으로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를 많이 활용해서 최대한. 맞아요. 먼 훗날에 이제 의사가 되실 건데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지.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많이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많이. 전염병에 있어서 그 백신 연구 이런 거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시작점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지게 됐거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저를 만나러 와주시는, 저한테 진료받아 주시는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엄청 되고 싶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실력 좋고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아버지가 좀 엄하신 분이셨거든요. 좀 많이 혼나고 그랬어가지고 사실 마음의 벽이 좀 있었죠. 고등학교 때 한번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일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진료 가시는 거 우연히 목격하게 됐는데,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다정함? 이 친절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런 후기 같은 게 올라오니까 찾아보니까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막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와, 좀 살짝 충격받고,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처럼 동네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아프다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보고 있죠, 아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저는 이제 생 재수한 케이스라서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항상 그거에 대한 생각이랑 책임감?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역분들 수능장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물론 이게 11월 때까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수능장 가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수능장에서만큼은 불편하신 게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날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편하신 대로 시험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항상 평가원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면은 수험생들이 그거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무작정 따라가서 어떤 뭐 방법론, 스킬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의 실력 자체를 키우는 학생들을 평가원은 또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화이팅! 살짝 이제 쓴소리를 하자면, 정시 파이터가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버리고 온 수시니까 그만큼 당연히 더 마음가짐도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꼭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좋은 정보들을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서 오셨고 또 실제로 많은 정보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참 그런 점이 뿌듯했던 것 같고. 저는 진짜로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우리 나중에 개원하면 DC. 저도 한번 50%? 50%? 손을 좀 30%. 에이, 한 번은 공짜로. 다들 이게 또 인연이 이게 사실